서울 외곽 낡은 빌라 302호에는 65세의 윤명숙과 그녀의 아들 민석, 그리고 며느리 김진희가 함께 살고 있었다. 좁은 방 2칸짜리 집은 세 사람이 살기엔 턱없이 비좁았고 집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차가웠다. 윤명숙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31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을 때 아들 민석은 겨우 5살이었다. 친정에서는 재혼을 권했지만 윤명숙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아이만은 자신의 손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날부터 윤명숙의 삶은 노동의 굴레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시작으로 오전엔 식당 설거지, 오후엔 파출부, 밤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아들을 키웠다. 민석의 학원비, 교복값, 대학 등록금, 모든 것이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에서 나왔다. 민석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눈치 빠른 아이가 되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설거지를 했고 어머니가 아프면 약을 사다 드렸다. 윤명숙에게 그런 아들은 세상 전부였다. 아니,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였다. 그래서 26살 민석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윤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김진희, 25, 공장 노동자 아버지와 마트 계산원 어머니를 둔 지방대학을 나온 평범한 여자. 게다가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 28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민석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350만 원을 버는데 말이다. 윤명숙은 부엌으로 아들을 끌고 가 따졌다. 미쳤느냐고 그런 여자를 데려오다니. 하지만 민석은 고집을 부렸다. 진이가 착하고 성실하다고, 진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버텼다. 윤명숙의 화는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겨우 20대 여자에게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윤명숙은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 민석이 울면서 찾아와 사정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혼식은 친구 몇 명만 부른 작은 식당에서 치러졌다. 신혼집을 마련할 돈이 없었던 신혼부부는 윤명숙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다. 첫날 아침부터 윤명숙은 진이가 차린 밥상에 불만을 터뜨렸다. 국이 싱겁다며 숟가락을 내던졌다. 진이가 다시 하겠다고 하자 밥도 제대로 못하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진이는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다. 출근 준비를 하던 진이에게 윤명숙은 설거지를 지금 당장 하고 가라고 소리쳤다. 진이는 설거지를 하느라 회사에 지각했고 그날 경고를 받았다. 주말마다 친척들이 찾아왔다. 윤명숙의 동생 윤명자와 그 가족들은 진이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다. 물을 떠오라고, 커피를 타오라고, 미지근하니 다시 타오라고 명령했다. 진이는 하루 종일 심부름만 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윤명숙은 진이가 얼마나 못난지 이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며 비난했다. 가장 끔찍한 시간은 저녁 식사였다. 윤명숙은 매일같이 진이를 공격했다. 진이의 부모가 평생 공장과 마트에서 일한다며 창피하다고 말했다. 민석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 모양이니 며느리가 그 꼴이라고 비난했다. 진이는 수저를 놓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물소리에 묻힌 울음소리를 민석은 들었지만 가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진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었다. 하지만 윤명숙의 입에는 맞지 않았다. 개밥 같다고, 너무 짜다고, 싱거워 죽겠다고 했다. 무엇을 해도 잘못이었다. 하지만 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퇴근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 마케팅 책,
경영학 책, 영어 회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공부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도 땄다.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토익 900점.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윤명숙은 이 시간에 어디서 오느냐며 남자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진이가 도서관에 있었다고 말하자 거짓말이라고, 그럴 여자라고 몰아붙였다. 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2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다. 진이가 대기업으로 스카우트 된 것이다. 월급은 50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되었다. 진이가 이직 소식과 연봉 인상을 알렸을 때 윤명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석이 겨우 400만 원인데 며느리가 500만 원이라니. 그날부터 윤명숙의 태도는 더 악화되었다. 돈 좀 번다고 우쭐대지 말라고, 남편을 무시하게 될 거라고 했다. 진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윤명숙은 진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몰아붙였다. 진이는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까지 기획서를 쓰고 주말에도 출근했다.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은 700만 원이 되었다. 윤명숙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난리라고, 집안일은 안 하고 밤늦게 들어온다고 불평했다.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봤다고 말했다. 3년째 진이는 외국계 기업으로 또 이직했다. 연봉은 1억. 민석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날 저녁 윤명숙은 폭발했다. 이혼하라고 소리쳤다. 진이 같은 여자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진이 때문에 민석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외쳤다. 민석은 옆에서 말이 없었다. 그 순간 진이는 깨달았다.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4년째 진이는 임원이 되었다. 연봉은 1억 5천. 경제신문에 인터뷰가 실렸고 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불렸다. 회사에서 외제차를 지원해줬다. 벤츠 E클래스. 진이가 그 차를 몰고 집에 왔을 때 윤명숙의 얼굴은 새파래졌다. 민석은 아직 낡은 아반떼를 타는데 말이다. 그해 여름 윤명숙의 칠순 잔치가 열렸다. 진이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성대하게 준비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윤명숙은 상석에 앉았고 진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식사 중간에 윤명자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언니의 칠순을 축하하며,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갑작스런 발언에 식당이 조용해졌다. 진이의 얼굴은 새하얘졌다. 윤명자는 계속해서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우쭐대서 언니가 얼마나 속상한지 자신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요즘 여자들은 남편을 무시한다며 돈 좀 벌면 남편이 없는 것처럼 군다고 덧붙였다. 조카가 끼어들었다. 형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민석이 형은 낡은 차를 탄다며 창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진이가 일어나려는 순간 윤명숙이 먼저 일어났다. 그렇다고 며느리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 아느냐고 말했다. 임원이 되었다는 것, 연봉이 1억 5천이라는 것을 말하며 자기 아들은 겨우 5천만 원인데 이게 자랑이냐 수치라고 외쳤다. 아들이 매일 술을 마시고 우울해한다고 했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이를 비웃었다. 윤명숙은 진이에게 회사를 그만두든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던졌다. 진이는 일어서서 말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윤명숙은 열심히 일해서 남편 자존심을 뭉갠 거라고 소리쳤다. 당장 대답하라고, 회사를 그만두든지 이혼을 하든지 선택하라고 다그쳤다.
진이는 말없이 식당을 나갔다. 밖에서 한참을 울었다. 민석이 나왔지만 진이는 남편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왜 자신이 망신당하는데 가만히 있었느냐고. 민석은 미안하다고만 했다. 진이는 미안하면 다냐고, 당신은 항상 미안하다고만 한다고 소리쳤다. 진이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날 밤 진이는 회사 사무실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진이는 집에 들어가 짐을 쌌다. 윤명숙은 뭘 하느냐고 물었고 진이는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윤명숙은 잘 됐다며 썩 꺼지라고 말했다. 진이는 말없이 옷가지와 책, 노트북을 큰 가방 2개에 담았다. 민석이 들어왔을 때 진이는 모텔이든 어디든 가겠다고, 여기는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말했다. 민석은 미안하다며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했지만 진이는 이제 지쳤다고 답했다. 진이가 문을 열려는 순간 윤명숙이 소리쳤다. 나가면 끝이라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진이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진이는 한 달 동안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았다. 민석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다. 혼자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한 달 후 진이는 결심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그날 저녁 진이는 집으로 갔다. 거실에 앉아 있는 민석과 윤명숙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했다. 민석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윤명숙도 놀란 표정이었다. 민석은 울면서 잘못했다고,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빌었다. 하지만 진이는 이제 늦었다고 말했다. 진이는 서류를 탁자에 놓고 돌아섰다. 바로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윤명숙이 바닥에 쓰러졌다. 민석과 진이가 동시에 소리쳤다. 진이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윤명숙을 확인했다. 의식이 없었다. 진이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환자가 쓰러졌다고, 빨리 와달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명숙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의 진단은 뇌졸중이었다. 우측 뇌혈관이 막힌 상태였다. 의사는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윤명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오른쪽 팔다리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석은 회사에 무급휴직을 신청했다. 월급이 끊겼다. 진이는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다. 간병인을 고용하려 했지만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씩 들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었다. 민석은 우리가 돌보자고 했고 진이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교대로 병원에 머물렀다. 민석은 낮에, 진이는 밤에. 진이는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 8시에 병원으로 갔다. 민석과 교대한 후 밤새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윤명숙은 말을 하지 못했다. 눈만 깜빡일 뿐이었다. 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넸다. 자신이 왔다고, 오늘 병원 밥은 드셨냐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눈으로만 진이를 바라볼 뿐. 진이는 물티슈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손과 발도 마사지해 주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들었다며 부드럽게 문질렀다. 한 달이 지났다. 윤명숙은 조금씩 좋아졌다.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손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었다. 의사는 이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윤명숙은 물리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다. 진이는 매일 병원에 들렀다. 치료사가 알려준 운동을 시어머니와 함께 했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천천히 하도록 도왔다. 윤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이 비참했다. 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자신이 옆에 있겠다고 말했다. 2달이 지났다. 윤명숙은 이제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었다. 물, 밥, 아파. 그 정도였지만 큰 발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이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윤명숙이 진이를 보며 입을 열었다. 희라고 진이의 이름을 불렀다. 진이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늘 너 또는 야라고만 불렀는데 진이는 네, 어머님, 자신이 왔다고 대답했다. 윤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진이는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다. 3달째 윤명숙은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고 짧은 문장도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걷지는 못했다. 그날도 진이는 병원에 갔다. 저녁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다. 윤명숙은 그런 진이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윤명숙이 물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자신한테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진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자신도 잘 몰랐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진이는 그냥 어머님이시니까라고 대답했다. 윤명숙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이도 눈물이 났다. 2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민석이 교대하러 왔을 때 진이는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넉 달째 윤명숙은 퇴원했다.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진이가 미리 청소해놨다. 거실에는 윤명숙을 위한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윤명숙은 집에 돌아오자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방이 아닌 거실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서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방까지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 진이는 매일 윤명숙을 돌봤다. 아침에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재활 운동을 도왔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목욕을 시켜드렸다. 민석은 다시 회사에 복직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병원비로 생긴 빚을 갚아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윤명숙이 진이를 불렀다. 진이야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이 진이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하지만 윤명숙은 아니라고, 자신은 안다고 말했다. 자신이 너무했다고, 진이를 무시했다고, 진이 부모님도 무시했다고 고백했다. 윤명숙은 목이 메었다.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라고,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인정했다. 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명숙은 괜찮지 않다고, 자신은 진이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반복했다. 윤명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진이를 보면 자랑스러웠다고, 진이가 하는 일들과 이루는 것들이 모두 대단해 보였다고 고백했다. 진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고맙다고 말하자 윤명숙은 자신이 고맙다고, 이렇게 자신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2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그날 밤 민석이 들어왔을 때 윤명숙은 아들을 불렀다. 진이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윤명숙은 자신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진이한테 미안해하라고 말했다. 민석은 진이를 봤다. 진이도 민석을 봤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날 밤 민석은 처음으로 진이를 제대로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민석은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말했다. 진이는 아니라고, 둘 다 힘들었던 거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있었다. 5달째 윤명숙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지만 걸을 수 있었다. 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6달째 윤명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서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진이는 그날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해 주었다. 먼지를 닦고 시트를 갈고 커튼을 빨았다. 그러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잡지 한 권, 성적표 복사본, 기획서 4본. 진이는 그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잡지에는 진이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2년 전 경제 잡지에 실렸던 것이다. 성적표는 진이의 대학 성적표였다. 4.2평점으로 우등 졸업했다는 증명서였다. 기획서는 진이가 처음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었다. 모든 자료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플라스틱 홀더에 끼워져 있었고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명숙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한 아이. 나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자신이 무시한 게 미안하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진이는 그 글을 보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진이는 봉투를 들고 윤명숙의 방으로 갔다. 윤명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진이가 봉투를 보여주자 윤명숙의 얼굴이 빨개졌다. 진이가 언제 모으신 거냐고 물었다. 윤명숙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진이를 보면 자랑스러웠다고. 진이가 하는 일들이, 진이가 이루는 것들이 모두 대단해 보였다고. 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왜 그렇게 못되게 구셨냐고 물었다. 윤명숙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무서웠다고. 진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민석이를 버릴까봐, 민석이가 진이한테 부족해 보일까봐 그게 무서웠다고. 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자신은 민석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사랑한다고 말했다. 윤명숙은 진이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그날 저녁 민석이 들어왔을 때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윤명숙은 농담조로 민석에게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진이가 너무 잘 나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석도 웃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진이는 남편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며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년 후 윤명숙은 거의 회복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민석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연봉도 올랐다. 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작은 회사였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좋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윤명숙은 천천히 걸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다. 윤명숙이 진이에게 말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진이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자신이야말로 고맙다고 답했다. 윤명숙은 진이를 보며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자신이 처음부터 진이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이는 이제 잘 지내면 된다고 대답했다. 민석이 말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두 사람이 동의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걸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2년 후 윤명숙의 동생 윤명자가 찾아왔다. 칠순 잔치 때 진이를 모욕했던 그 여자였다. 윤명자는 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윤명숙은 그냥 잘 지낸다고, 진이가 잘 돌봐줘서 좋다고 대답했다. 윤명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가 진이한테 잘 돌봐준다고 말하다니, 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윤명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자신이 바보였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다고. 진이는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하다고. 자신이 병원에 있을 때 진이가 매일 밤 와서 돌봐줬다고. 간병인도 없이 자신의 손을 잡고 마사지해주고 밥을 먹여줬다고 설명했다. 윤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윤명숙은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진이의 기사 링크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윤명숙의 메시지들이 있었다. 며느리가 신문에 났다고, 임원이 되었다고,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쓴 글들이었다. 윤명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윤명숙은 자신이 며느리를 자랑하고 다녔다고, 병 걸리기 전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집에서는 못되게 굴었지만 밖에서는 자랑했다고. 친구들한테 늘 며느리 이야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윤명자가 그럼 왜 집에서는 그랬냐고 묻자 윤명숙은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보다 며느리가 잘 나가니까 그게 인정하기 싫었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칠순 잔치 때 진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사실 그 전날 밤에 진이를 보고 울었다고 했다. 진이가 새벽까지 잔치 준비를 하는 걸 봤다고. 메뉴를 고르고 친척들 초대장을 준비하고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음 날 그렇게 했다고.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정말 바보 같았다고 말했다. 윤명숙은 또 다른 사실을 밝혔다. 진이가 병원비를 냈다는 것을 5개월 동안 2,500만 원 넘게. 민석이한테 물어봤는데 진이가 자기 돈으로 다 냈다고 했다는 것을. 보너스도 다 쓰고 적금도 깨서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윤명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진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윤명자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진이에게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칠순 잔치에서 너무했다고. 자신도 윤명숙의 말에 동조했다고. 진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자신이 잘못 봤다고 사과했다. 진이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윤명자가 돌아간 후 윤명숙이 진이를 불렀다. 앉으라고 하며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윤명숙은 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이가 병원비를 냈다는 걸 안다고. 민석이한테 물어봤다고. 무급휴직이었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냈냐고 물었더니 진이가 자기 돈으로 다 냈다고 했다는 것을. 보너스도 다 쓰고 적금도 깨서. 윤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말했다. 간병인을 구하자고 했을 때 민석이가 거부한 것도 사실은 자신의 눈치를 봐서였다고. 자신이 항상 돈 타령을 했으니까.
하지만 진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매일 밤 병원에 왔다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윤명숙은 말했다. 자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시어머니를 진이가 살려줬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윤명숙이 아들을 불렀다. 아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윤명숙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민석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고. 그리고 민석도 진이한테 미안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석이 진이를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다고. 어머니가 못되게 굴 때 막아줬어야 했다고. 윤명숙은 아들을 똑바로 봤다. 자신한테 미안하지 말고 진이한테 미안해하라고 말했다. 민석은 진이를 봤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정말 잘못했다고, 자신이 너무 못난 남편이었다고, 진이 혼자 다 견디게 했다고 말했다. 진이는 남편을 일으켰다. 일어나라고, 우리 다 힘들었던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석은 아니라고, 진이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이를 안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고.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몇 주 후 윤명숙은 친척들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자신이 주최하는 자리였다. 윤명자가 왜 갑자기 모이자고 했냐고 물었다. 윤명숙은 할 말이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친척들이 다 모이자 윤명숙이 일어났다. 모두에게 고맙다고,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 말했다. 윤명숙은 진이를 옆에 세웠다. 그리고 2년 전 칠순 잔치를 기억하냐고 물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윤명숙은 그때 자신이 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고 말했다. 모두 앞에서. 윤명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윤명숙은 계속 말했다. 그 다음날 밤 자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그리고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진이가 자신을 돌봤다고. 친척들이 조용해졌다. 윤명숙은 말을 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으려고까지 했는데 진이는 매일 밤 병원에 왔다고. 회사 끝나고 밤 8시에 와서 새벽까지 옆에 있었다고. 간병인도 없이 자신의 손을 잡고 마사지해주고 밥을 먹여줬다고 설명했다. 조카들이 고개를 숙였다. 윤명숙은 병원비 이야기도 했다. 5개월 동안 2,5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다 진이가 냈다고. 자기 보너스 다 쓰고 적금도 깨서 자신 때문에. 그렇게 못되게 군 시어머니를 위해서.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고. 자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진이는 임원이고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그건 자랑이 아니라 진이가 노력한 결과라고. 그리고 진이는 남편을 무시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민석을 더 잘해주려고 애썼다고. 자신이 눈이 멀어서 못 봤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명숙은 진이를 안았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다. 진이는 울었다.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다. 윤명자가 일어났다. 언니에게도 진이에게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조카들도 하나둘 일어나 사과했다. 형수님 죄송하다고. 자신들이 잘못 봤다고 말했다.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날 진이는 처음으로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라고 느꼈다. 3년 후 진이는 임신했다. 딸이었다. 이름은 민서로 지었다. 윤명숙은 손녀를 안고 행복에 겨워 울었다. 손녀가 엄마를 닮아서 똑똑하겠다고 말했다. 진이는 웃으며 어머님을 닮아서 강할 거라고 대답했다.
5년 후 민서는 5살이 되었다. 할머니를 무척 따르는 아이로 자랐다. 어느 일요일 네 사람은 공원에 갔다. 민서는 뛰어다니며 놀았다. 윤명숙이 진이에게 물었다. 자신이 진이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않느냐고. 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명숙은 아니라고, 자신은 기억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시어머니였는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이는 말했다. 어머님, 우리 지금 행복하지 않느냐고. 민석이 끼어들었다. 엄마, 진이 말이 맞다고. 우리 지금 행복하다고. 윤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인정했다. 민서가 달려왔다.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같이 놀자고 졸랐다. 네 사람은 함께 일어나 민서와 놀았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갈등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윤명숙은 병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이는 인내를 통해 배웠다. 사랑은 때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윤명숙은 며느리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했고, 진이는 시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이해했다. 민석은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미워해도 사랑하려 노력하고, 상처받아도 용서할 수 있기를.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사랑이다.